들었어? 네. 동금루기에서 음군루라고 하는 건 누각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고전 수필 중에 기라고 하는 갈래가 있어요. 기도 있고 논도 있고 설도 있고 다 있거든요. 기라고 하는 갈래를 말하는데 지금부터 정리하는 건 수필과 관련된 개념을 잡고 어쨌든 고전이라고 하는 말은 가보 개혁을 기준으로 현대 수필과 고전 수필을 나누니까 수필의 정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글쓴이 또는 작가가 일상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쓴 줄 글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거 요즘 안 돼. 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필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글쓴이가 라고 하는 부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 그리고 독자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수필의 목적이 될 거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형식성이라고 하는 수필의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줄글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산문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글쓴이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적, 고백적, 개성적, 주관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도 글쓴이 아래 나와 있는 수필의 성격과 맞물리는 부분이 될 테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기라고 하는 갈래가 대체 뭔지를 잠깐만 보고 들어가시면 고전 수필 중에는 기도 있고요, 설도 있고요, 논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기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기록하는 형식이 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건과 경험을 기록하는 거니까 사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사건과 경험을 독자들에게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기라고 하는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라고 하는 갈래까지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필의 특성과 맞물려서 기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겠죠. 문학이니까. 은금루기의 주제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대한 작가 또는 글쓴이의 새로운 인식이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주변을 보기보다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뭐 제주도나 강원도 이런 부분들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 글을 쓴 글쓴이는요,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겁니다. 맞습니다. 본문 갈게요. 올라가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올라가 앞에 한번 가로를 열어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밑줄 치고 필기할 것들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밑줄 올라가 볼만한 산천의 경지 밑줄 쳐보시면 올라가 볼만한 산천의 경지라고 하면 아름다운 경치가 되겠네요.
한 번쯤은 가보면 좋은 곳, 아름다운 경치가 되겠죠. 올라가 볼만한 산천의 경지는 반드시 붕벽하고 거리가 먼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 즉 아름다운 경치는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밑줄 왕자의 도성이나 대중이 모인 도회지 밑줄 쳐보시면 주위의 가까운 곳 또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멀리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모진 도예지에도 본래 좋은 산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받아보시면 즉 멀리 간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도 경치 좋은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과 대비되는 내용 또는 글쓴이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거야. 벚꽃 구경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여의도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흔하죠. 그래서 여의도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충분히 아름다운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명성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성 앞에 괄호 열어보시면 계속 구분할게요. 길이가 좀 길게 묶이니까. 명성 어디네? 명성을 노리는 사람은 조정에, 이익을 노리는 사람은 시장에 묻혀서 비록 형여 호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형여 호상 밑줄 쳐보시면 얘가 뭐냐면 중국의 이름난 명승지거든요. 결국 얘도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낼 거야. 중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는 호여호상이라고 하는 명승지를 굽어보고 쳐다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널려 있어. 장차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라도 그런 것이 있음 네모 쳐보실까요? 뒤에까지 볼게요. 그런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아름다운 경치는 멀리 있다야 가까운 데 있다 얘들아? 가까운 데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까지 가로 닫아보시고요. 결국 가까운 곳을 아는 사람이 드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이익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아는 사람이 드문 이유는 명예와 이익에 몰두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돈이 없을 때 벚꽃 구경을 가야 된다. 그럼 우리 집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벚꽃을 보겠죠. 오늘 뭡니다. 여행 가려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겠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럼 벚꽃을 보고 싶어, 집 근처로 갈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돈이 있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집 근처에도 꽃 구경을 할까요? 안 할 거라는 거죠. 멀리 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슴만 쫓느라 산을 보지 못하고 돈만 움키느라 사람을 보지 못하고, 여기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이 되겠죠. 사람만 쫓느라 산을 보지 못하고 돈만 움키느라 사람을 보지 못하고, 즉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 못하고, 아주 작은 것은 살피면서도, 아주 작은 것은 아래다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무라고 적을까요? 나무는 살피면서도, 즉 나무는 보는데 수레의 짐은 보지 못하니, 즉 아주 작은 것보다 큰 거니까 나무라고 비유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숲이 되겠죠.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고요. 작은 것은 보고 큰 것은 보지 못한다 라는 말도 되겠죠.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니 이는 마음에 쏠리는 일이 있어. 마음에 쏠리는 일 세모 쳐보세요. 사람들이 가까운 것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이유는 마음에 쏠리는 일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쏠리는 일이라고 하는 건 명예, 이익, 세속적 욕망, 뭐 세속적 가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명예, 이익, 세속적 가치 이런 것들.
결이 있어. 눈이 다른데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마찬가지 세모 쳐볼까요? 이를 좋아하는 세력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를 좋아하는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명예나 이익이나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은 관을 넘고 진을 건너 털을 잡고는 산수놀이에 몰두하면서 여기 밑줄 스스로 고매한 채 하지만 밑줄 쳐보시면 스스로 고매한 척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스스로 고매한 척한다라고 하는 건 남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요 고매하다라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됐니? 고매하지도 않은데 고매한 척을 하고 있으니까 방금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봤을 때 글쓴이는요 고매한 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갈게요. 강락이라고 나오죠. 아까 가로 열어보세요.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강락이부터 고사 인용. 강락이 강락 세모 치세요. 여기서 강락의 비유적인 표현은 세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 있는 사람들. 그럼 세력 있는 사람들은요 가까운 곳에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력 있는 사람들인 강락이 길을 내자 주민들이 놀랐고 허사 세모. 강락과 허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사가 집터를 묻자 호사들이 꺼렸으니 그러지 않는 것이 도리어 고매하다 가로다 보시면 고사를 인용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서울 남쪽에 너비가 100 몇쯤 되는 못이 있는데 못 동그라미. 여기서 이 못의 이름이 용화지라고 하는 못이거든요. 못이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그래서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연못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못이 있는데 살림하는 이라고 나오죠. 살림 앞에 바로 열어볼게요. 살림하는 여염집들이, 그럼 여염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되겠네요. 그죠? 살림하는 일반 백성이 사는 여염집들이 빙 둘러있어 즐비하고 이거나 지고 타거나 걸어 그 옆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앞뒤에 연락부절한다. 어찌 뛰어나게 밑줄 그윽하고 훤칠하게 넓은 지역이 이 안에 있을 줄 알랴 밑줄 쳐보시면 결국 못이라고 하는 용화지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주변을 여염집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못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구절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본다면 명예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정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되겠죠.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입니다. 명예나 이익, 세속적 욕망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후 지원 정축년 여름 연꽃이 만발했을 때 현복군 관련 동그라미. 이 관렴이라고 하는 인물 유형은요 이름 때문에 착각할 수 있지만 권세 또는 권력보다도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인물로 속세에 물들지 않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동그라미로 구분한 겁니다. 세모 동그라미 구분하는 거야. 관념이 보고는 사랑하여 바로 못 동쪽에 땅을 사서 누각을 세웠다. 높이는 2길이나 되고 연장은 3발이나 되는데 주추가 없이 기둥을 마련하지 않았으면 썩지 않도록 한 것이요 기와를 덮지 않고 띠로 이었으면 새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석가래는 더듬지 않았지만 극지도 약하지도 않았으며 벽화는 단정하지 않았지만 화려하지도 누추하지도 않아 대략 이러한데 온 못의 연꽃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가르쳐 볼까요? 결국 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간은 사람들 가까운데 위치하고 있었다. 얘를 전달하고 싶다고요.
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사람들 가까운데 존재하고 있었다. 이걸 전달하고 싶어서 여기서 여염집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적어드릴게요. 어디까지냐고? 모두 차지하고 있다. 방금 읽었던 모두 차지하고 있다까지. 못이 사람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은 멀리 있어 멀리 있어라고 말하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고 가까운 곳에 있어라는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으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 메시지가 반복돼서 나올 거라고요. 이에 그의 아버지 길창군과 형제 이나 등을 초청하여 그 위에 술을 마시며 화평하게 유쾌하게 놀아 하루해가 지는데도 돌아갈 줄을 몰랐는데 대자를 잘 쓰는 아들이 있으므로 운금이라고 하는 건 운금루의 이름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운금이라고 하는 건 구름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름비단.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구름비단. 구름비단인 운금 두 자를 쓰도록 하여 누각 이름으로 걸었었다. 운금루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여기 네모 쳐볼까요? 나는 한번 가보니 별표 5개 박아보시면 나는 한번 가보니 같은 말 글쓴이의 체험이죠. 그럼 기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기록하는 형식이라고 했고 사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글쓴이 체험으로 바탕하고 있다.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향기로운 붉은 꽃과 붉은 꽃 앞에 바로 열어볼까요? 지금부터 운금루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붉은 꽃과 푸른 잎의 그림자가 가엾이 펼쳐져 이슬을 머금고 바람에 흔들리며 연기 낀 파도에 일렁이어 소문이 헛되지 않다고 할 만했다. 어찌 그것뿐이랴 푸르른 용산의 여러 봉우리가 처마 앞에 몰렸는데 밝은 아침 어두운 저녁이면 매양 형상이 달라지며 바로 닫아보세요. 즉 이 부분은 내가 직접 경험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운금루의 아름다운 경관을 묘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운금루의 아름다움을 말했죠. 그 다음에 말해야 될 건 뭐냐면 주제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야. 글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운금루 제시했네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새로운 인식이죠. 운금루가 우리 거리에 가깝다야 멀다야? 가깝다가 나올 거라고요. 운금루가 아름다운데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가겠습니다. 건너편 앞에 바로 열어보세요. 이제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겠죠. 건너편 여염집들의 짐자리를 모양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으며 여염집의 집자리 모양을 앉아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과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거나 이곳 타거나 걸어 왕래하는 사람들 중 달려가는 사람, 쉬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 손짓해 부르는 사람과 열거법도 나오네요. 쉼표 나오죠. 단어나 문장을 나열하고 있으면 열거법도 맞을 거야. 친구를 만나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존장을 만나자 달려가 절하는 사람들이 또한 모두 모습을 감출 수 없어 바라보노라면 바로 닫아보세요. 결국 운금루는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가 되겠죠. 즐겁기 그지없다. 즐겁기 그지없다. 그럼 이제 운금루가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비판하며 뒤집어줘야겠죠. 그래야 설득이 될 거야. 운금루가 이뻐. 근데 운금루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인식을 뒤바꾸겠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즐겁기 그지없다. 저쪽 앞에 바로 열어볼까요? 저쪽에서 한갓 못이 있는 것만 보이고 누각이 있음은 알지 못하니, 여기서 말하는 못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용화지가 되겠죠. 누각이라고 하는 건 운금루가 되겠죠. 그죠? 누각이 있음은 알지 못하니 또한 어찌 누각에 있는 사람을 알겠는가. 진실로 올라가서 구경할 만한 경치가 반드시 궁벽하고 거리가 먼
지방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통념을 비판하고 있죠. 조정이나 시장에만 마음이 쏠리고 즉 명예나 이익이 될 거야. 조정은 명예, 시장은 이익이죠. 상봉업. 그러니까 시장이 이익이 되겠지. 눈이 팔려 우연히 만나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한 것이며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정도 맞게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니까 명예와 이익에 미쳐 날뛰니까 네 발밑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도 모르지 라고 말하는 부분이 될 거야. 또한 하늘이 만물을 만들고 땅의 숨겨 병소리 사람들에게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찾아보세요. 여기는 일단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음의 방식을 사용해서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발레곡하면 집중해서 오늘 충분히 하면 끝낼 수 있어요. 작품 4개고. 자, 그 파트별로 2개씩만 일단 좀 해놓으면 문학 시험범위 확정돼도 부담이 좀 줄 거야. 문학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끝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독서 비중 늘려야 되잖아. 문학이 얼마 안 나오는데 문학 먼저 하고 있는 건 독서를 좀 오래 봐야 되니까 문학을 앞에 당긴 거야. 이해가요? 화법은 제가 어제 드린 거 그 프린트 정리 보였어요? 봤어? 괜찮아? 밥 때문에 거짓말. 야, 너무한 거 아니야? 화장이다 이거 맞아요. 이게 화장이거든요. 아니. 이게 화장. 안 만들어주면 안 만들어준다고 뭐라 그러면서. 이게 화장이구나 봤어. 아직 화장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 봤어? 얼마나 솔직하고 뻔뻔하고 좋아. 내가 김할 때안 만들어야겠다. 국회 유지할 수 있지. 서영이한테 물어. 봤어요 저는. 아 기특. 어때? 네? 솔직히 어때? 솔직히 어떠냐고요? 좋아요. 별로예요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안 만들려고. 다른 국어학원도 다 만들어? 다른 학원 어떻게 돼? 친구가 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친구가 제가 그거 보고 있는 거 보고 대박이다 진짜. 딴 데 안 해 그러면? 나도 안 하면 되겠네. 저희는 학원 안 우리 가요. 학원 특별하니까. 우리가 제일학원이잖아. 야, 역시 우리 학원이 특별한데 선생님한테 어쩌라고 이러는데 기쁘게 해줘? 아니 전 당연히 제 잘못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 잘하니까 널 닮아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니 쌤 명예 실추. 그러니까 걔가 나 보고 웃으면서 갔다니까. 거의 고3애들한테 나는 거의 약간 샌드백인 줄 알아. 다른 학년은 걔가 지금 예비 중일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예비 중일 때부터 다녔는데 학생담임이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넘어온 건데 셀프 수업 들어갈 때 넘어온 건데. 야 머리가 진짜 좋아. 좋겠다. 머리가 좋으면 난 무슨 머리 안 생각을 좋아. 하지? 이번에 3월모고에서 수학만 이거 나머지 월요일이야. 와 첫 번째 시험에서. 기특하다. 좋겠다. 그래서 걔가 꿈이 약사거든요. 그래서 우와. 어제 고등학교 넘어갔잖아. 왜 꾸밀 수가 있어? 그래서 약하구나. 거의 한 3주 만에 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앉아서 거기 이렇게 10분 동안 오래 가는데 야, 얘 이름이 현지야. 너가 약사가 되면 진짜 너가 나의 모든 약을 책임져야 된다. 그냥 웃는 거야. 근데 막 야 생각해봐. 너가 지금 고1이지? 3년 뒤면은 3년 지나지? 대학교 4년이니까 7년이지? 그럼 너가 약국 차리면 8년이라고 가정하자? 나 그때 40살이 넘어. 이랬더니 얘가 선생님 어떡해요 제가 약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얼굴이 없었는데 야 내가 그런 의미로 달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마흔 40살이 살이 그니까 40살이 이제 넘으면 가던 줄 알겠네. 그러니까 40살이 넘으면 약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난 무슨 사람이 아니다. 아니 오래 살려고 운동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뭐 비타민 이런 걸 얘기했지 누가 막 그 진짜 아픈 사람이 먹는 약을 원한 것도 아닌데. 너무 웃겨. 웃기다. 근데 옆에 지나 지수쌤한테 지수쌤 얘가 약사에서 제일 하고 하는 선생님이 약 준대요 그랬더니 지수쌤이 딱 한마디 하셨어. 걔가 현지면 현지야 나 약 진짜 많이 필요해. 슬퍼. 진짜. 그렇게 해요.
권렴은 허리에 마무부에 병부를 차고 외척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 쪽 외가 쪽이야. 외가 쪽. 엄마 쪽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권세를 누리면서 나이는 아직 옛날 강사학은 나이가 채 되지 못하니 부귀와 이록이라고 하는 건 녹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벼슬하는 사람들이 받는 걸 녹봉이라고 하죠. 이익과 녹봉에 빠져도 취하기 십상인데 끊어. 즉 권렴이라고 하는 사람도 명예와 이익에 미쳐 날뛰기 마련인데 능히 인자와 지자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여기 가로 주민들에게 놀라움을 주지 않고 우리 아까 앞에서 고사를 인용했을 때 인물 2명 3명 쳤죠. 주민들을 놀라게 한 인물이 강락이었어 허사였어? 강락. 그럼 얘는 강락이 되겠죠. 강락처럼 주민들에게 놀라움을 주지도 않고 허사처럼 호사들에게 꺼림을 받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비유적인 고사를 인용해서 권렴이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을 중시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갑자기 뛰어나게 그윽하고 환칠하게 넓은 지역을 시장이나 조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찾아내어 소유해서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손님에게까지 미치며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남에게까지 미치니 이야말로 가상하다. 익제 거사 아무는 아무 동그라미 같은 말 이재현. 아무는 이재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 기한다. 아래에 적어놔. 기한다라고 하는 건 기문이라고 하는 건데 기문이라고 하는 건 기록한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글을 쓴 의도. 기록한 의도를 적어둔다라고 하는 말이 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글쓴이가 글을 적은 이유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본다면 권렴이라고 하는 사람의 훌륭한 인품을 기리기 위해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치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가 글을 쓰는 이유는 기문은 권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품을 알리기 위해서 글쓴이가 기한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문군 여기까지가 끝나는 시험범위가 됩니다. 됐어요? 안치 한 번만 눌러줘.